안녕하십니까? 제 13강부터 17강까지는 챕터 8 상품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에서는 상품의 정의와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제품 믹스, 제품 유형의 분류와 관리 방법, 제품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하고 신제품의 개발 과정과 관리, 그리고 끝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는 왜 필요한가? 제품을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성장성, 수익성, 경쟁 구조 측면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고 우리 회사가 공략 가능한 그런 세분 시장을 정한 다음에 타겟 세분 시장의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목표 포지션을 정하고, 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품의 특성, 상품의 특성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표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포지션의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정확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겠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상품, 그리고 가격, 유통 촉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먼저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개념은 영어로는 프로덕트인데 우리가 제품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개념에는 제품, 프로덕트에는 goods,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품과 또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 바로 상품의 개념인데, 상품은 소비자가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구매, 소비, 사용 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상품은 소비자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것도 가능하며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마케팅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ods, service, idea, place, person, organization,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다른 말로는 satisfier, 즉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오퍼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 제공물, 눈에 보이는 제공물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오퍼라,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뜻에서 오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oduct, satisfier, offer 같은 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욕구 충족 능력이 있으면서 거래와 교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래될 수 없거나 교환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마케팅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욕구 충족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품 단독으로 될 수도 있고 서비스 단독으로도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서로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상품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또는 희망, 이렇게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효용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립스틱 구매자는 화학물질이나 그 색깔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의 표출 또는 이미지의 표현,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치를 구매하는 것은 쇳덩이와 그 나무 자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는 효용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은 우리가 이 효용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상품을 bundle of benefit, 베니핏의 그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상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이렇게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 구스가 있고, 또 우리가 이걸 구스를 제품이라고도 하죠. 유형 상품, tangible product이 있습니다. tangible이라는 것은 만져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스나 구스, 즉 tangible product이 있고요. 물리적인 속성을 띠지 않는 것, 서비스가 있죠. 그걸 무형 상품이라고도 하며 intangible product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속성이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형 상품에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는 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리적인 속성만 있는 재화만 판매하고 서비스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미용 같은 거는 서비스만 판매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은 애프터 서비스나 보증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오게 되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요리 기구를 사게 되면 교육, 수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형 상품과 서비스가 이렇게 결합돼서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속성의 제화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떤 그 베니핏이나 제품의 구매나 사용,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베니핏이나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속성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또 효용의 집합제, bundle of benefits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속성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로 생산자의 관점이고요. 상품을 욕구 충족물, 효용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 효용 차원이 있고요. 이 핵심 효용 차원을 우리가 핵심 제품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체 제품이라고 하죠. 상표, 품질, 특장, 디자인, 포장들, 물리적인 속성 차원에 해당되는 제품 요소를 실체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체 제품은 핵심 효용을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표출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은 이 핵심 효용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심 효용을 핵심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코어 프로덕이라고 하죠. 코어 베네핏을 이퀄 코어 프로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핵심 제품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션이나 뭐 이런 파운데이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움 또는 그 피부 보호 또는 젊어지는 것 뭐 이런 효용이 바로 핵심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효용은 핵심 제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핵심 효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서 표출시켜주는 부분을 우리가 실체 제품이라고 합니다. Actual Product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표나 품질, 특장, 디자인, 포장 화장품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면은 그 상표도 그런 아름다움과 연관되는 것이 좋겠죠. 또 품질도 그 수준에 맞아야 되겠고 피부 보호,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이 화장품의 핵심 효용이라고 한다면 그 품질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특장은 다른 회사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피부 보호라면 거기에 피부 보호 특별한 그 천연 추출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장이 되겠고 또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포장 용기도 또는 게장 그 박스 포장도 핵심 요령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가 서비스 차원이 있는데 이걸 증폭 제품이라고 합니다. 왜? 예를 들면 제품의 반품이나 보증 또 보험 같은 것들이 배달, 설치, 사후 서비스가 포함되는 제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가되는 경우, 부가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 제품의 가치가 더한 즉 증폭되기 때문에 증폭된 제품 또는 가치가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품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 두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 효용이 바로 핵심 제품이다. 핵심 제품, 핵심 효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출해주는 물리적인 속성 차원이 실제 제품이고 제품의 가치를 더한 즉 증폭시켜준다. 예를 들면은 전열기구 같은데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와 보험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보험도 하나의 증폭 제품 요소, 부가 서비스 차원이 되겠죠.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로 그 보상받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보험이 되는 제품과 안 되는 제품의 가치의 차이는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보험료가 한 500원 정도 개당 들어간다고 했을 때 500원이 추가된 그 제품하고 500원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그 보험을 추가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500원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원 이상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증폭시켜 준다 하는 것이죠. 이 효용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증폭 제품인 부가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고객들을 사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구성 차원 예를 들어 봅시다. 맥주의 경우 증폭 제품, 핵심 제품은 핵심 효용, 핵심 제품 즉 핵심 효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갈증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교, 서로 친구와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술에 기분이 안 좋아서 술에 좀 이렇게 취해서 좀 기분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핵심 효용이 되겠죠. 그럼 갈증 해소 차원에서 이 제품 효용이 갈증 해소라고 생각한다면은 음료수의 개념이 되겠죠. 제품 자체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술에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술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효용, 핵심 제품이 달라지면은 제품의 종류 자체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증 해소라고 했을 때 실체 제품, 그 품질은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성분은 뭐로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가져가고 포장의 색상은 어떻게 하고 그 어떤 특장을 넣을 것인지 뭐 물을 뭐 안반수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상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핵심 효용에 따라서 실체 제품의 특성도 달라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품질 보증이나 교환, 반품, 배달, 교육, 보험, 애프터 서비스,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폭 제품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핵심 효용은 핵심 제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의 핵심 제품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핵심 효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보안, 어린아이 경우에는 그 안전, 세이프티의 핵심 효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제품의 물리적인 속성을 벨을 추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비상벨 또 안전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런 건 바로 핵심 효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실제 제품 구성자는 품질이 있는데 품질은 생산자 관점에서 품질이 아니라 고객이 기대하는 성능이나 효용 관점에서의 품질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스바의 품질은 과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조스바는 물에다가 색소와 설탕 이 정도의 간단한 그 성분을 가지고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스바의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열심히 운동장에 뛰어놀다가 앞에 문방구에 가서 조스바를 사 먹게 되죠. 이때 조스바에 기대하는 효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갈증 해소와 재미라는 펀이라는 요소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스바의 품질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핵심 효용을 잘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유지방의 그 성분, 그런 고급 아이스크림, 그것만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효용이 무엇인가, 그 효용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가에 따라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제품에 따라서는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제품이 있습니다. 향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수라든지 품질 평가가 어려운 제품에 있어서는 품질을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가지고 품질의 수준을 이렇게 가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친밀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을 때 좋은 굿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친밀성 눈에 보기 좋아야 되고 기능성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이 있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능은 사용이 편리하고 쉽고 고장이 덜 나고 하는 것이 되겠고, 생산자 입장에서 기능성은 생산 과정이 단순하고 불량률이 적게 떨어지는 거, 원가가 적게 드는 것도 하나의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밀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능성이 떨어지고,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친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하나의 비결은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디자인하면 신비성과 기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디자인으로 신비성과 기능성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그 상당한 그 디자인의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장은 다른 제품에 없는 독특한 특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에 에어백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우리 회사 자동차 브랜드에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한다면은 그건 특장이 되겠죠.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안전을 굉장히 추구한다 그랬을 때는 핵심 효용이 트랜스포테이션, 이동, 운송과 또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특장 요소를 부과해서 핵심 효용을 더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장은 제품의 보호 기능과 제품의 가치 향상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품질을 유지하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그 포장 그 박스와 그에 의해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져 보이죠. 포장을 잘하게 되면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그 제품의 시각적인 어떤 정보 전달력이 우수하고 또 제품의 이미지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데 포장은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은 그 화장품의 경우 이렇게 용기가 있죠. 그 용기가 1차 포장이고 2차 포장은 이 화장품 용기를 담고 있는 용기를 싸고 있는 이런 박스라고 하죠. 이게 게장이라고 하는데 이 2차 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2차 포장에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디자인이나 색상이 그 어떤 핵심 유형을 전달해주는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또 여기에 라벨이 붙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들 이런 문자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 그 제품의 어떤 특성과 제품의 품질과 제품의 핵심형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2차 포장이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촉진 기능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매체가 되고요. 이 2차 포장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3차 포장은 운송 포장으로서 제품을 안전하게 물적 유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증폭 제품 요소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말하는데 제품의 가치를 더 한층 증가시켜주는 요소가 되며 제품 차별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부가 서비스가 있는 제품,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제품과 해주지 않는 제품은 제품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다양한 다른 부가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 우위 확보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증폭 제품 요소인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제품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폭 제품은 요소 즉 서비스 요소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일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를 유인할 수가 있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와 관리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폭 제품 요소인 즉 서비스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웅진코웨의 경우에는 정수기나 비데 등의 직접 방문 설치하고 매달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또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 관계도 강화하면서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